이게 참 그립감도 안 좋고 이거 게임하기가 정말 어렵네. 에이 그만하자. 출출한데 뭐라도 먹어야 되겠네. 역시 게임할 땐 치킨이 최고지. 이야 치킨. 안돼. 아니 이게 뭐야, 왜 게임기에 닭다리가 달렸어. 근데 뭔가 깔끔해 보이는데. 야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그립감도 좋고 컨트롤도 잘 되네. 야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에이수스사의 로그 엑스박스 엘리 X 내돈내산 제품이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올 가을 그야말로 UMPC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이수스, MSI, 레노버 이렇게 대기업급인 3사에서 나온 UMPC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GPD사라든가 이런 중국의 중소규모의 업체들이 주로 UMPC를 만들었는데, 이제 대기업들, 특히 스팀덱 이후로 대기업들이 참여하면서부터 UMPC들이 활발히 생산되고 있습니다. UMPC를 좋아하는 매니아분들에게는 정말 행복한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스팀덱부터 시작된 UMPC 대전, 스팀덱이 그야말로 UMPC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었고, 지난 세대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로그 알리 X, 그 당시에 여러 중국 업체들의 UMPC들, 그리고 리전 고 1, 요렇게 놓고 봤을 때 끝판왕이라고 불릴 만한 것은 이 로그 알리 X였죠. 이 로그 알리 X의 후속작 로그 엑스박스 엘리 X 새롭게 출시가 되어서 이미 다른 유튜버들이 리뷰하는 것을 보셨겠지만 저도 한번 이번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야말로 UMPC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시조는 아니죠. 예전에 삼성에서도 만들고 더 예전에 UMPC들이 있었는데, 이 GPD 윈 1부터 해서 UMPC가 다시 부활하게 된 셈이죠. 이 제품부터 GPD 윈 1, 2, 3, 4 다 써보고 5도 예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어쨌든 이렇게 제품들을 사용해본 입장에서 이 로그 엑스박스 엘리 X가 또다시 끝판왕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S 업수스 제품이라서 양품이 나와야 하는데, 그래도 중국산 UMPC와 다른 점은 정발 제품이기 때문에 AS가 훨씬 더 용이하겠죠. 박스 사이즈도 전작에 비해서 훨씬 더 커졌습니다. 충전과 사용법이 간략하게 그려져 있고, 본체 조롱의 대상이었지만 과연 어떨 것인가. 디자인은 정말 호불호가 많이 갈릴 만한 그런 디자인이고, 마감은 정말 대기업 제품답게 완벽하죠. 퀄리티가 정말 전작보다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케이스 위에 뭔가가 있는데, 이게 자, 이건 좀 어이가 없는 것 같은데, 스탠드가 종이가 들어있네요. 네, 잘 서지긴 하는데 이 가격이 얼만데 이게 저런 스탠드를, 아니 정말 플라스틱이라도 해주지. 네, 보증카드, 그리고 정발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로 하드웨어 명칭, 그리고 시작하는 방법, 안전 고지, 정발의 장점이죠. 스팀덱을 사면 주는 그런 케이스,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3상 케이블, 어댑터, 20V 3.25A까지 지원이 되는 65W 충전기. 스팀덱처럼 케이스 같은 거 하나 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충전기 하나 딱 들어있고 멋있는 스탠드. UMPC 자체가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디자인 바꿔서 이렇게 세워놨을 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눕는 형식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립 길이 때문에 그렇게 만들긴 어렵겠죠. 어쨌든 이렇게 세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거나 그럴 때 통풍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좋겠죠. 근데 살짝만 밀어도 넘어지기 때문에 스탠드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후면만 보셨는데 전면 외관도 살펴보면 버튼 정말 키감 좋습니다. 지난 세대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정말 키감 좋고, 십자키 위치라던가 그립감은 정말 이렇게 게임 안 하고 잡아만 봐도 그립감은 정말 최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작에서도 스피커 성능이 정말 압도적이었는데 전작과 비교해 보면 스피커는 같은 사이즈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스틱에 전작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광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구 전작과 같습니다. 그리고 타입C 포트 2개, 볼륨키, 마이크로 SD 슬롯, 3.5mm 이어폰 잭, 전원 스위치 겸 지문 센서 이렇게 상단에 있고 하단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이렇게 버튼이 M1, 2 두 개밖에 없는 거는 조금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버튼을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안 좋은 면이죠. 스팀덱 보시면 2개씩 있죠. 사용해 보기 전에 한번 스펙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품과 동시에 나온 로그 엑스박스 엘리 AMD 라이젠 Z2A 프로세서입니다. 이 제품은 AMD 라이젠 AI Z2 익스트림 프로세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최대 5GHz로 작동하는 옥타코어 16스레드입니다. 그리고 AI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NPU도 50TOPS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GPU AMD 라데온 그래픽스 FHD 16:9 IPS 7인치 디스플레이 500니트에 120Hz입니다. 메모리 24GB 그리고 현재 이 제품은 1TB에 4.0 NVMe M2 SSD 2280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게 715g. 네, 그리고 와이파이 6E, 블루투스 5.2 사용되었고 배터리 80W씩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기기들과 한번 스펙 비교를 해보면 우선 전세대 끝판왕이었던 로그 알리 X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제품 Z1 익스트림 CPU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마찬가지죠. 디스플레이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점이 좀 단점이 되겠고 네, 그리고 스피커는 외관상 큰 변화는 없는데 스펙상으로도 보면 스마트 앰프 기술, 돌비 애트모스, AI 노이즈 캔슬링 기능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출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공식 스펙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24GB로 똑같고 배터리도 80W씩 똑같습니다. 무게만 678g으로 37g 더 가볍습니다. 네, 하지만 GPU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죠. Z2E의 경우는 RDNA 3.5 890M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Z1E의 경우 780M이 들어가 있습니다. 15에서 20% 정도의 그래픽 성능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무게와 그래픽 성능 외에는 큰 차이가 없는 걸 볼 수 있고 자, 혹시라도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스팀덱 OLED까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스팀덱 OLED CPU, GPU 비교하는 게 조금 무리긴 하지만 CPU 젠2 쿼드코어 A스레드 최대 3.5GHz로 작동하고 GPU는 RDNA2입니다. 램도 16GB 그리고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7.4인치의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크기도 살짝 크고 색감도 훨씬 좋은데 해상도가 1280에 800으로 낮죠. 그리고 주사율도 90Hz로 낮습니다. 무게는 640g 이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트리플 A 게임은 하기 어렵죠. 자, 이렇게 간략한 스펙 차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켜서 로그 엑스박스 엘리 X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느껴지는 진동 상당히 좋습니다. 네, 지문 인식도 상당히 잘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부팅이 엑스박스 OS라고 하긴 그렇고 어쨌든 엑스박스 모드로 이렇게 부팅이 됩니다. 엑스박스 OS라고 해도 되죠. 왜냐하면 윈도우의 기타 다른 리소스들이 로딩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 그리고 게이밍 성능에 있어서도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이전 세대 모델들도 현재 윈도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적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UMPC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 제품만의 특징 이렇게 엑스박스 버튼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홈으로 갈 수도 있고 라이브러리 현재 깔려있는 게임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팀에서 설치한 제품들은 스팀 로고가 나타나고 게임 패스에서 설치한 게임 이렇게 게임 패스 게임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원래 예전 제품에는 이 엑스박스 버튼이 없고 아머리 버튼만 있어서 이렇게 아머리 크리에이트 SE 요걸로 갈 수 있었고 네, 이 사운드, 음질, 그리고 이 공간감, 돌비 애트모스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UMPC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사운드 퀄리티죠. 예전에는 이 에이수스의 아머리, 이걸 홈처럼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윈도우즈 바탕화면으로 바로 갈 수가 있었는데 자, 여기는 이렇게 엑스박스 전체 화면으로 설정되어 있고 윈도우 바탕화면으로 가게 되면 이제 윈도우를 로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예전에 UMPC들을 사용하듯이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4GB 램, 15.6GB 사용 가능, AMD 890M 8GB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는 처음에 설정을 할 때 업데이트 되면서 자동으로 25H2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다시 엑스박스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엑스박스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엑스박스 전체 화면 경험으로 돌아가게 되면 최적화된 성능을 위해서는 다시 실행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윈도우가 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능에 차이가 나겠죠. 자, 그리고 아머리 커맨드 센터 보시면 여기서 크리에이트 SE로 갈 수 있고, 그리고 밝기, 음량, 작동 모드, 뭐 윈도우로만 사용하려면 17W로 사용해도 되고, 각각의 모드에 맞춰서 음량, 밝기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주얼 게임을 한다 그러면 TDP 13W로 해도 되고, 성능 모드 17W, 터보 25W로 작동이 되는데, 이제 최고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충전기를 연결하면 이렇게 터보 모드가 35W로 작동하게 됩니다. 자, 뭐 컨트롤 모드, 게임패드, 데스크탑, 뭐 자동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 프로필 각각 게임에 맞춰서, 요거는 아머리에 들어가서 하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게임에 맞춰서 뭐 TDP라든가 이런 것들 설정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맞춰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키보드 꺼내기, 이렇게 키보드도 꺼내고, 뭐 엑스박스 버튼이 정말 사용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 이렇게 위에 간단하게, 그리고 열로 여러 가지 정보, 정사각형 모드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해상도도 여기서 바로 조절이 됩니다. 720p, 900p, 1080p. 이렇게 살펴봤고, 이제 성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성능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로그알리 세대가 1세대 증가하면서 성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엑스박스 LE 싱글코어 2754에 멀티코어가 무려 11163점. 이거 자체를 정품 독을 사서 일반 PC처럼 사용해도 될 정도로 높은 성능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AI 성능도 50 TOPS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100만원대 미니 PC 그 정도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그알리 X와 비교했을 때 싱글코어는 18%, 멀티코어가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픽 성능 3D 마크 타임스파이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팀덱도 한번 넣고 타임스파이 해보려고 했는데 데스크탑 모드에서 안 되네요. 아마 윈도우를 깔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팀덱의 경우에는 그래픽 점수가 1500점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건 제외하고, 자, 그래서 타임스파이 각각 TDP별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사일런트 모드 13W 3000점이 넘었습니다. 3034점. 그리고 전작의 경우에는 2364점. 28% 정도 차이가 나네요. 사일런트 모드에서도 트리플 A급 게임이 아닌 일반적인 게임들은 거의 다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조금 어렵겠지만 웬만한 게임들은 60프레임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성능 모드 17W에서 그래픽 점수 3411점이 나왔고, 로그알리 X에서는 2917점이 나왔습니다. 17% 정도의 차이입니다. 차이가 많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터보 모드 25W에서 엑스박스 LE 3613점, 그리고 로그알리 X 3072점이 나왔습니다. 17%의 차이. 자, 그럼 마지막 이제 전원을 연결하고, 로그알리 X는 전원을 연결했을 때 터보 모드가 30W고, 요거는 전원을 연결하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5W로 됩니다. 전원 연결한 터보 모드 35W, 30W에서 그래픽 점수 3685점, 3254점, 13%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일부 유저들은 4000점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뭐 3685점이면 4000점과 한 10% 정도 차이인데, 뭐 그 정도 오차는 기기 설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옵션만 잘 조절하면 FHD에서 60프레임까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 정도 점수가 되겠습니다. 트리플 A가 아닌 일반적인 게임의 경우에는 해상도 조절 없이 즐길 수 있다. 그 정도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테스트 결과를 정리해보면 13W에서 엑스박스 LE X가 최고의 효율을 보여주고 35W의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고 성능을 위해서 굳이 전원을 연결해서 35W로 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팀 설정에서 빅픽처 모드로 해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뭐 스팀덱 같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캐주얼 게임은 뭐 사일런트 모드로 충분하죠. 이 게임 사운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사운드 압도적으로 이건 진짜 실제로 체험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빗소리. 네. 진동. 네, 정말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은 울림이 정말 끝내줍니다. 돌비 애트모스, 이 사운드. 사일런트 모드에서도 이런 게임들은 120프레임 완벽 고정이죠. 30분쯤에 시작을 했는데 배터리 93%. 네, 이제 30분 정도 했는데 배터리 83%. 스팀덱 OLED 정도의 그런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립이 좋기 때문에 훨씬 덜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윈도우 기반 UMPC들이 스팀덱처럼 그렇게 완벽한 슬립 모드가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 제품 이 상태에서 슬립 모드를 했을 때 과연 시간이 지난다면 어느 정도 배터리가 유지될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24시간 지난 후에 켜보려고 했는데 일이 생겨서 제가 경찰서에 갔다 오느라고 하루 지나서 지금 한 40시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82%였죠. 네, 이렇게 바로 리줌이 되면서 배터리가 72%. 네, 지금 윈도우 바탕화면 상태라서 전력 소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다시 시작으로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럼 요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작감을 보기 위해서 스트리트 파이터 6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그래픽 1080p에 노멀로 되어 있습니다. 50프레임 후반대. 네, 뭐 60프레임이 나오게 하려면은 옵션 낮음으로 놓고 해야 되겠죠. 네, 뭐 기술은 정말 끝판왕이죠. 뭐 원하는 대로 나가죠, 기술이. 프레임은 거의 평균적으로 한 54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프레임이 조금 더 중요하신 분들은 옵션을 살짝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게임 패스 게임 중에 클레르 옵스키르 33 원정대, 요 게임이 최적화가 그렇게 잘 된 게임이 아닌데 1080p로 플레이가 가능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운드가 상당히 기대되는데, 네, 뭐 기대했던 그대로네요. 네, 사운드가 정말 엄청납니다. 자, 프레임이 43프레임. 이 정도는 조금 게임하기 힘든 정도죠. 네, 터보 모드 켜지고 35W. 네, 큰 차이는 없네요. 뭐 이렇게 최적화가 낮은 게임의 경우에는 40프레임 내외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을 중시한다면 900 정도로 해상도를 낮추고 해야 되겠죠. 지금은 완벽하게 엑스박스 모드이기 때문에 윈도우로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번 다음 날까지 배터리가 얼마나 유지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18시간쯤 지났습니다. 배터리 77%. 네, 5% 정도 달았네요. 엑스박스 모드에서는 시간당 0.27% 정도 배터리가 소모되고, 윈도우 모드에서는 0.25% 정도 소모되었습니다. 두 모드에서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기 모드에서 하루가 지나면 6% 정도 소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봤는데 트리플 A 게임에서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능 모드 17W 1080p, 프리셋 낮음, 그리고 AMD FFX 슈퍼 레졸루션 2.1의 성능 모드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임이 65프레임, 터보도 아닌 성능 모드에서 60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70프레임 때도 나오고. 자, 터보 모드 네, 89. 거의 80프레임까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5W에서
네, 뭐 여기서는 큰 차이가 없긴 한데 잘 나올 때는 108, 110, 110 프레임까지 나옵니다. 예전에는 UMPC에서 사이버펑크 하려면은 뭐 해상도를 좀 낮추고 그리고 옵션도 낮음 정도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1080p에서 낮은 옵션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픽 뭐 이 정도면은 정말 게임할 만하죠. 네, 배터리 터보 모드 25W에서도 뭐 운전할 때 73프레임 정도 뭐 이렇게 나옵니다. 75프레임. 트리플 A 게임 즐기는 것도 무리가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보 모드로 지금 게임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온도도 66도, 상당히 쾌적합니다. 그리고 다른 UMPC들 소음 정말 심한 제품들 많은데 네, 지금 거의 풀로 돌리고 있음에도 50dB를 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온도 보시면 네, 거의 제일 뜨거운 부위가 41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그립 쪽은 30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깥쪽 온도 29도보다 이 게임기 1.5도 정도밖에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잡았을 때 뭐 전혀 열감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UMPC들 게임하다 보면 정말 뜨거워서 열감이 올라오면 약간 게임하기 싫어지는데 이 제품은 정말 발열 제어가 잘 되고 그리고 가장 손하고 가까운 부위도 뭐 33, 4도 이 정도밖에 안 됐고 그립은 뭐 정말 그야말로 전혀 온도가 없을 정도. 자, 이번에는 터보 모드에서 배터리 현재 99%인데 배터리 타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UMPC들 최대 출력으로 1시간 이상 사용을 못하죠. 네, 이 제품 현재 80W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데 배터리 타임이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 데모 화면에선 120프레임이 나오는데 1080p FSR 퍼포먼스 우선 그리고 프리셋 낮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프레임은 50에서 60 사이 왔다 갔다 하네요. 네, 현재 배터리 50% 달았는데 1시간 7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출력으로 2시간 정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로그 엑스박스 엘리 X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른 UMPC에서도 엑스박스 OS가 적용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엑스박스 버튼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스팀덱을 제외한 다른 UMPC들과 비교해봐도 가장 편의성이 높은 이런 커맨드 센터와 OS를 제공을 합니다. 그립감 그리고 이 그립감으로부터 오는 무게감의 감소 뭐 성능은 다른 UMPC도 비슷하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전혀 열이 느껴지지 않는 발열 제어, 소음도 적고 사운드는 거의 최고 수준, 단점이 정말 하나도 없는 그런 UMPC지만 또 뭐 단점을 꼽자면 화면 사이즈가 되겠죠. 이 베젤 스팀덱 OLED처럼 7.4인치만 됐어도 좋았을 텐데 디스플레이가 OLED가 들어간 제품과 비교했을 때 화질이라던가 이런 건 좀 떨어지죠. 40대 이상의 게이머에게는 조금 보기 어려운 그런 사이즈입니다. 사실 뭐 휴대성으로 따지자면 7인치가 가장 좋긴 한데 안 보이면은 게임을 할 수 없으니까 안 보여서 게임을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런 분들에게는 뭐 이 제품은 추천을 못 드리겠지만 그 외에 7인치를 감당할 수 있으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게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모든 특징들이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 로그 엘리 UMPC 최신작 로그 엑스박스 엘리 X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